논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걸 준비하려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민을 안겨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바로 글쓰기 재능, 국어, 독서, 배경지식, 그리고 자기 생각. 바로 논술 5적입니다.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걱정을 해요. 내가 글쓰기 재능이 없어서, 내가 국어 등급이 낮아서, 내가 독서를 많이 안 해서, 혹은 배경지식이 부족하니까, 혹은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데 과연 논술할 수 있을까? 라고 많이들 걱정하는데 진짜 얘네가 장애물이 되는지 이 논술 5적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쓰기 재능이 없는데 논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로 논술은 글쓰기 재능과 무관합니다. 첫째, 논술은 글짓기 재능을 요구하는 시험일 리가 없어요. 논술은 국문과나 문창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 경영, 통계, 한의예, 간호학과 이런 학과들에서 뭐하러 글짓기 재능을 보고 이제 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둘째, 논술은 글짓기 재능을 요구하는 시험일 수가 없어요. 글짓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하거든요. 평가가 안 된다면 입시 요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글짓기가 아니고 답을 쓰는 시험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논술은 시험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정해진 답을 쓰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교수가 직접 모범 답안을 써서 공개합니다. 똑같이 쓰면은 붙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답안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쓰고 싶은 대로 쓰기 전에 쓰라는 대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고 성대 2026 논술 가이드북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정해진 답을 잘 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타고난 재능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합니다. 라는 게 모든 대학교의 논술 출제위원장들의 공통적인 답변입니다. 둘째, 국어 등급이 낮은데 논술이 가능할까요?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질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애가 국어를 못하는데 논술을 잘할 수 있을까요? 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애가 국어를 잘하는데 논술도 잘하겠죠?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학부모 상담마다 많이 듣는 질문인데 물론 우리 애가 국어를 못해요? 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자연계술의 논술은 수학 실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인문계 인문 논술은 국어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국어랑 논술은요,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길이와 성격은 물론이고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을 평가하는 요소까지 완전히 다른 시험이긴 하거든요. 자, 보시죠. 논술 시험은 내신이나 수능 점수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깊이 있고 폭넓은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역시 성대 논술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요. 논술과 국어는 다른 시험이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것도 있어요. 논술을 준비하면 수능 국어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요, 분명히 NO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긴 하겠죠. 사탐을 공부하면은 국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농구 열심히 하잖아요? 축구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딱 그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논술 강사로서 논술 준비하면은 여기저기 다 도움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일석이조는 없습니다.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국어 공부하면 되는 거고 논술을 잘하고 싶으면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국어와 논술은 별개의 시험입니다. 셋째, 우리 애가 독서를 많이 안 했는데 논술이 가능할까요? 독서는 분명히 논술에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요즘 문제들이 많이 어렵진 않기 때문에 방대한 독서량을 요구할 만큼 지문이 세지 않아요. 보시죠. 저 지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지문을 발췌하고 편집하였으며 교과서에 출처가 표기된 원전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연세대 출제 의도고요. 본교 논술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의거해서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에 출제되는 제시문과 개념 모두 교과 과정에 교과서에서 인용하고 있다. 중대 논술 가이드북이에요. 제시문들은 거의 교과서와 EBS에서 뽑아내게 돼 있어요. 아주 쉽다는 거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 자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오히려 독해는요, 수능 국어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독해가 아니고 독해한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계율을 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냐 이 부분을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계율 짜기와 글쓰기는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넷째, 배경 지식이 부족한데 논술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답안에 배경 지식을 반영하면 바로 감점이에요. 자, 인문논술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배우는 학교 교과서에서만 지문과 자료를 추출하기 때문에 지문이 어려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대 2, 6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안의 모든 내용은 100% 주어진 제시문 내에서만 정보를 뽑아서 써야 되는 거고요. 지문에 없는 배경 지식을 반영하면 바로 감점입니다. 다섯째, 자기 생각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아도 논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역시 답안에 자기 생각을 반영하면 바로 탈락이에요. 불완전한 지식이나 주관적 해석이 반영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근거를 확보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게 성대 논술 가이드북이에요. 물론 대학에서 자기 견해를 쓰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로 학생이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제시문이 두 개 나오거든요. 제시문 가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를 보통 자기 견해라고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진짜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선택지 두 개, 이지선다 중에 하나 고르는 정도의 자유도가 주어지는 것 뿐입니다. 자기 생각을 쓰면은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학생이 만약에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힌다면 주관적인 견해 중에서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쁜지를 우열을 가리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논술은 채점을 하고 평가하고 우열을 가려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학생의 자기 견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끝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우리는 왜 논술을 할지 고민할까요? 우리 애가 글쓰기 재능이 좋아서? 아니면 국어를 잘하니까? 독서 경험이 풍부해서? 혹은 배경 지식이 충분하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을 잘 쓰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논술을 고민하는 이유는 논술을 잘할 것 같기 때문이 아니고 학생부 내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수시에서 학생부로 원하는 대학을 가기에는 학생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논술을 고민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부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앞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반면에 논술은 이제 시작하는 전형이에요. 현재와 미래에 관련된 전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논술은 글쓰기 재능이나 국어나 독서나 배경 지식이나 자기 생각과는 무관한 전형이에요. 논술은 정해진 유형과 형식에 맞춘 모범 답안이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에 맞춰서 정해진 틀에 맞춰서 꾸준히 준비한다면은 누구나 붙을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대 논술 가이드북에 2025학년도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하나씩 보시죠. 자, 질문 이거였어요. 본인이 성대 논술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최민영 학생은 성대 인문계 과학계열 합격생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논술 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범 답안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이런 구조를 따르려고 했어요. 또한 2번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제시문의 핵심 개념과 연결해서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었고 특히 그래프에 담긴 수치의 의미를 제시문의 구체적인 문장과 연관지어 정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3번 문제도 학교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 형식에 맞춰서 반복 연습했던 것이 실제 시험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울러 세 문제 모두 답안지 끝까지 빼곡하게 제 생각에 논리적으로 채워 쓰는 것도 합격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해요. 한 명 더 보죠. 이 친구는 25학번 사회과학계 합격생이었어요. 성대 논술 전형 기출집 문제를 예시 답안과 해설을 보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실전에서 적용한 것이 합격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는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기출을 통해서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개년 논술 모의고사와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보면서 유형과 기본적인 틀을 익히고자 노력했습니다. 세부사항에는 매년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틀을 갖추고 출제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효과적으로 적용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도 합격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자, 얘네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게 뭔지 아세요? 유형, 형식, 틀, 모범 답안, 그리고 노력과 연습이에요. 대단한 재능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논술은요, 단순해요. 성대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대학들이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1번은 뭐 나오고, 2번 뭐 나오고, 3번 뭐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건 있어요. 제시문은 바뀌어요. 올해 제시문이 뭐가 나올지,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거든요. 유형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은 누구나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전형에 대한 오해를 떨치시고 학생부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면 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내신 1, 2등급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저희 반 애들 내신 평균 등급은 4.5예요. 수학도 보통 4등급, 5등급 사이입니다. 이런 애들 가르쳐서 연대 보내고 고대 보내고 성대 보내고 인서울대학 다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유언비어에 휘둘리지 마시고 노력만이 살 길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2 결론방학이 논술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서 나중에 이렇게 성대 논술 가이드북에 혹은 뭐 경희대 논술 가이드북에 합격 수기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논술 이모의 프로였습니다.